엔딩 크레딧 보셨죠? 제 이름을 모르시겠지만 제 이름도 나오고 뭐 정동진도 문명아지도 나오고 저희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들어요 이분이.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화제 상영작이 돼가지고 여기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뭐라 그러시는 거죠? 네, 잘 안 들려요? 예. 먼저 이제 이 다큐멘터리 현장 기록한 다큐멘터리 보면 사실 영화 보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영화에 담긴 분들이나 소성리 지금의 모습들을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하지만 뭐 동북아 정세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일단 사드는 다 배치되고 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군이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머무는 막사가 있는데 그 막사를 짓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공사 자재가 들어가면서 큰 충돌이 있었고 이제 막사도 계속 짓고 있고 미군이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머니들이랑 주민들은 계속 그 상황들을 아침 저녁으로 맡고 있는 상황.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랑. 그렇죠. 예. 더 심해졌죠. 네. 질문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예, 요 앞줄 먼저. 여기 드리고 그쪽 중간 자리 마이크 드릴게요. 예, 손 다시 한 번만. 예. 예, 지금도 커피 드립니다. 세 분. 저는 뭐 안 줘요. 네, 안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는 저기 정동진 별바가 다 팔아가지고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질문 받죠. 파는 게 우선이죠. 네,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께서 무궁화랑 같이 장면을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는데요. 사드 배치가 국가라는 어떤 권력이 개인 국민한테 미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매치하게 보여주시는 건데 마지막 상황은 무궁화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랑 같이 마무리하셔서 어떤 연출상의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영화를 찍을 때 마지막 장면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찍고 있는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 좀 이 장면이 마지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소성리 혹은 성주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 사는 보수적인 할머니 혹은 주민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함께 살아나가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는 사드라는 것이 배치되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바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평화가 올 거라고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원래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사드도 반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같이 버무려지는 거 아닌가? 누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를 생각하는데 사드를 반대해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그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출을 해봤어요. 연출이 아니라 아무튼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연출이라는 단어 써도 되지 않아요? 다큐멘터리 연출이 영화 연출인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연출을 했죠. 그렇죠. 아까 손 드신 분, 네, 누구셨더라? 예, 맞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분 드리겠습니다. 우와. 뭐 100g이에요. 그냥 가볍게 받아가십시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이 영화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뭐 소소한 일상이랑 뭐 6.25 같은 소성리에 있었던 사건들 같이 다루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주로 할머니들께서 풀어나가시는데 질문은 촬영 현장에서 할머니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셨는지와 인터뷰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꽤 있고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현장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잘 안 있어요. 지금도 좀 그런가? 아무튼 좀 더 추레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이랬어요. 소성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서 이렇게 작은 점이 돼서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막 땅바닥에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을까 저렇게 찍을까. 그다음 이제 자기 옆에서 카메라를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또 그걸 할 뻔했어요. 아무튼 자고 있고 자빠져 자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자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카메라를 든 감독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뭔가를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제가 현장에 꽤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밀양 송전탑 싸움에서도 할머니들이랑 3년 동안 있으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 외에도 뭐 이런 현장들에 쭉 있으면서 영화를 찍는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약간 저는 제 나름대로 스며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렇게 할머니들이 약간 아직은 젊게 보이니까 손자처럼 돼줘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 인터뷰는 한 분당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인터뷰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가 할머니들을 사전 조사하면서 쭉 알고 있던 어떤 역사들을 다시 듣는 경험이거든요. 영상으로 담는 경험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생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드에 제가 알람이 뭐죠? 11시 50 알람이 저희 거죠? 사무실이요. 밤에 12시 되면 무슨 짓을 하시길래?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연출했습니다. 예, 이거 아까 되게 처음에 뭐 저희 뭐 이렇게 촬영 현장 가면 이런 사람 아니고요 막 이랬는데 그 순간 같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앞에 앉아 계신데 헛웃음을 웃으셨어요. 저분들은 현장에는 없거든요.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되게 거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 어깨에 힘이 들어가신 지 꽤 됐고 제가 볼 때는 그 박배일 감독님 되게 신기한 게 그 밀양전 밀양아리랑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그 밀양에서도 굉장히 오래 말씀하신 것처럼 찍고 막 이랬는데 밀양전이 먼저였죠. 예, 밀양전 영화 나오고 그때도 인터뷰가 굉장히 좀 약간 오래 있었던 사람 느낌? 그 작년에 저희 김동원 감독님의 내 친구 정의로 상영했었는데 김동원 감독님 제 촬영 방식이잖아요. 그 오랜 동안 있으면서 그 인물들이랑 관계 맺고 막 이러면서 좋은 인터뷰와 좋은 영화들이 나오고 막 이래서 야 박bil 감독 대단하다 이러면서 얼마나 계셨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찍었는데요. 이런 거만한 얘기를 소성리는 약간 뭐 제가 그렇게 약간 그런 능력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 같이 이렇게 할머니들이랑 잘 삐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 거만하세요. 예. 아까 손 드셨던 분이 가셨나 봐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영화의 시점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져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 할머니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할머니들에 대해 원래 알고 있으셨는데 그렇게 접근하신 건지 어떻게 이 분들을 만나게 되셨고 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영화 만들게 된 계기랑 소성리 들어가게 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을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10년 저희가 오지 필름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계속 부산에서 있으면서 밀양도 가고 최근에 영주도 가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이어오는 그룹인데 부산에서 성주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소성리까지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더 먼 여정인데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 기간 때 이제 성주의 투표율이 20%가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투표율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싸지 않고 죽어버려라. 이런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0%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위로하고 파이팅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반대쪽이 아니라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목소리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분들이 어떤 역사를 살아와서 지금 이런 투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러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제일 앞에 크레딧에 미디어로 행동하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4박 5일 동안 현장에 들어가서 인터뷰하고 이제 할머니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연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래서 6.25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전쟁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분들이 감각하는 그 사드의 감각이랑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저희의 감각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헬기 소리 하나도 그때 그 기억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거라서 그분들이 겪었던 어떤 전쟁의 역사와 지금 이렇게 현존에 있는 전쟁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어요. 한창 대화가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끝내야 돼요. 예, 아까 알람 울렸죠?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본인이 힘들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금요일 저희 정동진 동영화제 금요일 상영이 12시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예, 늦은 시간까지 자리 같이 해주시면서 소송리 같이 봐주신 분들께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송리 개봉 날짜 잡혔잖아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독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사드, 뭐 밀양 이런 얘기들이랑 좀 약간 뭐 다른 뭐랄까 국가와 싸우지 않는 얘기들은 약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이어서 인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소성리에서는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지금 그런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는 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싸우지 않으면, 사드가 잘못됐다고 외치지 않으면 사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없어야 되는 무기다. 전쟁으로 무기로 평화를 올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화 얘기하는데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온몸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들한테는 안 닿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소성리에 그분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 몸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잠깐씩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국가와 싸우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최근에는 사람들이 안 찾아주세요. 근데 여전히 국가, 그러니까 정치와 싸우는 게 아니라 거대 권력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 싸움이 결국에는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안 들려요. 언론이 아무리 공정해졌다고 해도 그런 언론들이 카메라를 잘 안 비추거든요. 그래서 가끔 옆을 돌아 봐줬으면 좋겠고, 8월 16일 날 저희가 정말 작은 극장 17개관에서, 영화관도 안 틀어줘요, 이런 영화를. 그래서 17개관에서 이제 개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같이 데리고 이게 사드 얘기뿐만 아니라 평화의 이야기로 넓히는 얘기니까 같이 가서 보자, 이렇게 설득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정동진 영화제를 11년 동안 왔어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화를 트는 걸 포기를 했거든요. 내 영화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정동진이 버린 감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원래 잠깐만 홍보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자보 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할머니들이 관객들이 준 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동전을 전부 다 할머니들에게 바칠 생각이니까 나가셔서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16일 날 개봉한다는데 뭐 16개, 17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은근히 전국 곳곳일 거예요. 네, 독립영화조정관이나 예술영화조정관들이니까 가까이 있는 극장들에 좀 한 번씩 더 찾아가시고 주변 사람들한테